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 이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죠. 여러 가지 증언도 나오고 또 시낭송도 있고 했는데요. 이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4.3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말로 속수 마라, 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말하면 안 됐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간 할머니 할아버지님들이여, 어머니와 아이들이여, 그리고 젖먹이 아이들이여, 굳은 신념과 열정으로 교육에 헌신하던 아버지가 4.3 사건으로 끌려가 살아본 기슭에서 소나무에 묶여 총살 당하시던 날, 산등성이 맴돌던 까마귀 구슬픈 울음소리를 저 하늘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파도로 흐느낀 다지. 네,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4.3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사과 발언으로 이어졌죠.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에 대해 대통령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또 4.3위원회를 만든 점을 언급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했다, 이 점을 다시 거론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공언했는데요.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의 중단이나 후퇴는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념식 끝난 후에 유족분, 생존 희생자분들하고 오찬 간담회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서 후보 시절에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다, 이 점을 이제 재론하면서 약속을 지키게 됐다는 안도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생존자 및 유족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또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환영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생존자 유족들이 그동안의 북받침과 서름이 좀 녹아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점을 함께 보면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생중계 결정됐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에 이제 첫 사례죠. 이 해당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재판부 뜻에 따라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면서 이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이 선고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을 언론이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제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의 당사자 모습만 이 고정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송출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법원 자체 카메라만 쓴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출석을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 그렇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이 생중계되면 국민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 선고 공판은 생중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계속 거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옥중 조사를 계속 시도했지만 3차례 실패했고요. 또 김유록 여사도 비공개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 가족들에 대한 조사 여부에 계속 관심이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오후에 이시영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다스를 통한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예. 검찰은 이시영 씨가 대주주인 회사 등의 다스와 관계사들이 불법 지원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이걸 이제 앞으로 추궁할 것이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시영 씨에게 다스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한 이런 정황을 캐묻기 위한 이런 조사인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평양에서 또 공연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우리예술단하고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이 류경 정주현 체육관에서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예술단은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오늘 밤 평양 순안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진행된 남북 합동 공연은 모레 5일 밤에 지상파 3사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에서 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격적인 국면인데 그런데 북핵 어떻게 풀 것이냐 해법으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중구난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예. 그동안 남북 미 중의 주요 관계자들이 언급한 해법들을 쭉 나열해 보면 우크라이나식, 리비아식, 몰타식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남북미 정상회담이냐, 남북 미중 정상회담이냐 이런 문제들도 이제 다양하게 언급이 돼서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내일 일정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외에는 지금 정해진 게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화의 전제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또 청와대가 오늘 분명히 했는데요. 어제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이 CVID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이자 협상 불가의 원칙이긴 하지만 대화의 전제라고 규정하지는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좀 보조를 맞춰가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식, 리비아식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한반도식을 만들어내야죠. 맞습니다. 그걸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김정은이 중국을 갔다 온 이후에 이번엔 또 러시아에 접근한다면서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 이제 10일쯤에 특사 자격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도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 리용호 외무상이 베이징에 방문한 이후 6일 만에 정상회담이 진행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비슷한 순서로 러시아에서도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현재 이 리용호 외무상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비동맹 운동 강요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베이징에 체류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좀 중국 당국에 물어봤는데 리용호 외무상은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한반도 문제 등을 또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중 북러 정상회담 다 마치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현재까지 읽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4월 임시국회가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이 됐는데 여야는 오늘도 파행 책임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을 처리하라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자 양쪽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방통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추천 이 위원회 비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죠. 2016년에 이 발의할 당시에 당시 여당인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했고 당시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동의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찬성으로 돌아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좀 처리에 소극적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과정에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 사장으로 소신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는 이사회에서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왜 말이 바뀌었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한편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옥상옥에 불과한 이런 제도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 결국 서로 논리가 이제 평행선인데 좀 이 여의도 주변에서는 결국 마지막 순간은 어떤 추경 예산 처리와 묶여서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검경 수사권 문제 관련 긴급 회동도 했다는데 이와 연관지어서 공수처법에서도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관심사인 상황입니다. 추경, 공수처법, 방송법 참 만만치 않네요. 4월 국회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협상이 지리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